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금융투자분석사 포트폴리오 관리 강의를 맡게 된 정호재 회계사입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관리 과목에서는 저희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예상이 되고요. 저희 교재 369페이지에 포트폴리오 관리 목차가 있죠? 챕터 1에서 챕터 6까지가 있는데요. 챕터 1은 이제 투자 수익과 투자 위험. 한 시험에 지금까지 한 15% 정도 출제가 됐고요. 챕터 2는 효율적 분산 투자라는 챕터인데 저희 이것도 역시 15% 정도 시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챕터는 단일지표 모형인데 이것도 역시 15%, 챕터 4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서 거의 한 25%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제가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챕터 5는 증권시장의 효율성. 여기서는 한 10% 출제가 되고요. 마지막 챕터 6에는 통합적 투자관리라고 해서 여기서 20%나 출제가 되니까요. 특히 챕터 6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 무시하기 쉬운 챕터인데요. 마지막이다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여기서 출제가 그래도 많이 되는 편이니까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셔서 예, 이번 포트폴리오 관리 과목에 대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관리 이제 과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재무관리 과목 내용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포트폴리오의 이 분산 투자 관리 기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이 투자자산운용사 분산 투자 기법에서도 똑같이 이 과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 운영 결과 분석 과목과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잘 해두시면 예,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실 분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 관련 자격증 시험에는 거의 이 챕터가 이 과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예, 이 과목을 공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 관련 자격증 시험이라 함은 뭐 여러분 국내 자격증 시험 뭐 금융 투자 분석사, 그다음에 뭐 재무위원관리사, 그다음에 뭐 증권 분석사, 뭐 CFA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러 챕터에서 과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챕터 1부터 같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챕터 1, 투자 수익과 투자 위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에서 이제 배울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는 여기서는 결국은 투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투자는 개별 주식이고요. 포트폴리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포트폴리오는 이 개별 주식, 2개 이상의 개별 주식으로 구성된 투자 자산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개별 주식은 그럼 결국 투자 개수를 치면 한 개죠? 예, 한 개. 포트폴리오는 2개 이상으로 구성된 투자 자산 집합이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개별 주식의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다음에 개별 주식의 위험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예,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요 계산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개별 주식에서 수익률과 위험도 계산하고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과 위험을 계산하면 우리는 보통 투자를 할 때 개별 주식 딱 하나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주식들을 묶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수익률을 어떻게 해서 높일 거냐, 그리고 위험을 어떻게 해서 낮출 거냐 라는 것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을 잡고 먼저 이제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개별 주식의 수익률과 위험, 예,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예, 그래서 개별 주식의 수익률과 위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30%고 위험은 20%라고 다 주어졌죠? 자, 지금 이게 문제에선 주어졌지만 이제 이 뒤에 챕터에서는 이 각각의 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각각 배우게 될 건데 여기서 문제 주어졌는데 이제 저희는 지배 원리라는 걸 배울 거예요. 지배 원리. 예, 지배 원리가 뭐냐? 지배 원리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고, 즉 여기서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주식이 뭐가 있죠?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주식은 A와 B 주식이 있죠. A와 B 주식이 기대 수익률에서 서로 30%로 동일한데 위험은 누가 더 낮아요? A 주식이 더 낮죠? 그러면 A 주식이 B 주식보다 더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죠. 위험은 낮은 게 좋으니까요, 여러분.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게 좋죠? 네, 그래서 위험이 더 낮은 A 주식이 B보다 더 우월하다. 예, A 주식이 B 주식을 뭐한다? 지배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A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위험이 동일하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원리입니다. 자, C 주식과 D 주식을 보세요. 서로 위험이 서로 동일하죠? 서로 동일한데 기대 수익률은 D 주식이 C 주식보다 더 크죠? 그렇다면 위험이 동일하다면 기대 수익률은 높은 걸 선택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지배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D 주식이 C 주식을 지배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투자자라면 지배 원리를 충족하는 투자안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합리적 투자자라면 A 주식 내지는 D 주식을 선택을 하겠죠? 왜? A 주식과 D 주식이 각각 B 주식과 C 주식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예, 우월하기 때문에 A 주식과 D 주식을 선택을 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 함은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입니다. 예,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가 보수적 투자자예요. 그럼 여기서 위험이 누가 더 적어요? A 주식과 D 주식군에. D 주식이 위험이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D 주식을 선택하는 게 보수적 투자자고요. 반면에 A 주식은 위험이 더 크죠? 더 크고 기대 수익률도 더 당연히 크죠. 위험이 크면 수익률도 더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A 주식은 공격적인 투자자가 선택하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지배 원리에 따라서 우월한 주식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럼 지배 원리를 통해서 선택한 주식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즉 보수적인 투자자면 위험이 낮은 주식을 선택을 할 거고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위험이 높은 주식과 기대 수익률이 큰 주식을 선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성향,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주식 선택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이 지배 원리를 충족하는 투자안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 지배 원리가 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23페이지 문제 16번을 한번 볼게요. 자, 16번. 다음 중 어떤 포트폴리오가 마코비치 Efficient Frontier 아래로 떨어져 있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자, 마코비치의 Efficient Frontier 아래로 떨어져 있는가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서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이제 보면 1번은 기대 수익이 7%, 표준 편차가 14%라고 돼 있죠? 예, 1번은 자, X축이 위험이고요. Y축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면 점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점을 한번 찍어보는데 점을 찍기 전에
예, 여기가 원점이죠. 여기가 원점이고, 기대 수익률 7%, 14%. 기대 수익률이 여기가 7%고요. 7%고, 표준 편차 위험이 여기가 14%라고 합니다. 여기가 14. 점 여기가 지키겠죠? 예, 점 여기가 지키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대 수익이 9%고, 표준 편차는 26%. 여기가 9%인데, 표준 편차가 26%, 위험이 26%인 거죠. 여기 26. 요 점이 지키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 3번은 기대 수익률이 12%인데 표준 편차가 22%예요. 여기가 12%인데, 여기를 12로 할게요. 12%인데, 표준 편차가 22%. 22%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예, 요 정도. 그래서, 요점. 그 다음에 4번은 15% 대 30%. 기대 수익률이 15%인데 여기 30%면 여기가 30%. 요점이죠. 예. 그러면 우리 요렇게 점을 그었을 때, 예,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 3번 점이 아래에 있죠. 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요 3번 점이 효율적 투자선 아래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요 세 번째 점, 예, 두 번째 점이군요. 보기 두 번째 점. 기대 수익률 9%, 표준 편차 26%일 때가 예,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교재로 넘어와서 우리 지배 원리에 해당하는 게 우리 교재 예. 교재 371페이지. 예. 371페이지. 거기 중간에 표 하나 있죠? 이 표가 제가 설명드렸던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배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거예요. 투자 수익률. 먼저 개별 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배울 겁니다. 개별 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투자 수익률을 측정하는 지표로는요, 금액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 금액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율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두 가지는, 예, 뭘 사용하든지 간에, 예, 얘는 금액으로 투자 수익을 나타내고, 얘는 수익률, 비율로 나타나는 거죠. 예, 얘는 절대 기준, 얘는 상대적인 기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사람, 종목, 시점마다 상이한 투자 규모, 예, 투자 사이즈죠. 사이즈를 감안하여 상대적인 투자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투자 수익률은 기초의 분의 기말의 부 빼기 기초의 부로 계산을 합니다. 예. 이 투자 수익률, 여러분 당연하죠? 내가 100원을 투자를 했는데, 예, 연말에 120원이 됐어요. 주식이. 그러면 당연히 기초외부 100, 기말외부 120, 기초외부 100 빼면 20만큼이죠. 예, 요 분자에 해당하는 게 이익입니다. 이익. 예, 내가 투자한 금액, 그쵸?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이익이 바로 뭐다? 투자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20 빼기 100 해서 20%로 투자 수익률이 산정이 되죠. 예, 그래서 요런 예일 때는 투자 수익률은 20%고요. 금액 기준으로 하면 20원만큼 예, 투자 수익을 올린 거죠. 예, 그래서 요 분자에 해당하는 게 투자 수익이고요. 예, 수익률은 예, 투자액으로 나눈 게 수익률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로 비교를 하게 되면, 산정을 하게 되면 홍길동과 김철수 각각 투자 액수가 틀릴 수 있죠. 홍길동은 100원 투자했는데 김철수는 500원 투자했어요. 100원 투자해서 20원 얻은 거랑 500원 투자해서 40원 얻은 거랑 투자 수익률은 다르죠. 예. 100원 투자해서 20원 얻었으면 투자 수익률이 20%인데
500원 투자해서 40원 얻었으면 투자 수익률은 8%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 김철수가 40원으로 홍길동이 20원보다 더 많이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투자 수익률로 비교하면 오히려 홍길동이 더 투자를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 액수가 많은 사람이 투자 수익도 많을 수 있겠지만 이 비율로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투자 수익률로 비교를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 서로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투자 수익률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페이지 517페이지 문제 2번입니다. 517페이지 문제 2번. 한 애널리스트는 주당 25,000원으로 거래된 주식의 가치가 연말에는 3만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전년도 배당이 1,000원이었으나 다음 연도 배당이 1,5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수익률은, 자, 수익률은,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런 문제 계산할 때는요, 여러분, 타임라인을 그려요. 타임라인이라는 게 뭐냐? 이게 0 시점부터 1시점까지 각각의 시점에서 내가 투자한 금액과 뭘 그래요? 수익을 그리는 거예요. 자, 투자는 내가 얼마 투자했죠? 애초에 25,000원이었죠? 이게 25,000원. 제로 시점에 25,000원이었는데 연말에, 즉 1년 말에 얼마가 됐어요? 이게 3만원이 됐어요. 3만원이. 투자를 했으니까 25,000원 마이너스로 표시를 할게요. 내가 현금이 나갔겠죠? 3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전년도 배당이 1,000원이었는데 다음 연도 배당이 1,500원이에요. 이때 배당이 1,500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투자 수익률 어떻게 계산해요? 기초의 부가 얼마다? 기초의 부가 25,000원이죠? 25,000원에서 기말의 부가 얼마죠? 31,500원이죠? 31,500원 마이너스 25,000원. 이렇게 한 게 요게 분자가 투자 수익인 거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분자는 6,500, 분모는 25,000. 얘를 나누면 2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투자 수익률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까지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자,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배울게요. 기대 수익률. 자, 우리 기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통계학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우리 통계학은 주로 뭐죠? 확률 가지고 계산하는 게 통계학이죠. 통계학에는 확률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라는 단어는 당연히 통계학에 확률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률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평균 수익률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률을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만큼의 수익률은 얻을 수 있겠다. 그만큼의 수익률은 기대가 된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이퀄 평균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 어떻게 산출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은 공식이 있어요. 기대 수익률은 발생할 확률이 호경기일 때 30%, 정상일 때 40%, 불경기 때 30%.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100%죠? 1이 됩니다. 1이 된 상황에서 호경기일 때 A 주식의 수익률은 100%, 정상일 때는 A 주식 15%, 불경기일 때는 마이너스 70%, B 주식은 호경기일 때 45%, 정상일 때 15%, 불경기일 때 마이너스 10%, C 주식일 때는 호경기 10%, 정상 12%, 불경기 14%라고 해서 각각의 확률별로 발생 가능 수익률이 표시되어 있죠. 즉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 발생 확률에다가 발생 가능 수익률을 다 곱해요. 곱한 값을 다 더한 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즉 A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려면요. 0.3, 즉 30% 곱하기 100% 더하기
40% 곱하기 15% 더하기 30% 곱하기 마이너스 70% 해서 계산을 하고요. B주식은 30% 곱하기 45% 더하기 40% 곱하기 15% 더하기 30% 곱하기 마이너스 10% 해서 B주식에 뭘 계산해요? 기대수익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C주식도 마찬가지로 30% 곱하기 10% 더하기 40% 곱하기 12% 더하기 30% 곱하기 14% 해서 C주식의 기대수익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제 이렇게 기대수익률이 A주식의 기대수익률은 15%, B주식은 16.5%, C주식의 기대수익률은 12%라고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개별 주식의 수익률 두 가지로 계산했죠? 아까 요 앞에서 계산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바로 기대수익률이었죠? 예, 기대수익률. 그러나 사실은 이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가 뭘 계산한 거예요? 요 문제, 아까 요 문제 있죠? 517페이지에 나와 있던 문제, 그 문제를 수익률로 계산한 거예요. 수익률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1번이나 2번이나 결국은 거의 값은 동일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 측정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자, 개별 주식의 기대되는 수익률이에요. 자, 우리가 기대된다라는 건 뭐죠? 현실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자,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었을 때 향후에 이 주식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이 얼마냐를 내가 측정하는 거예요. 즉 예상치예요. 예상치. 지금 이 1번과 2번은 뭐예요? 예상치예요. 예상치. 예상치를 실제로 계산을 한 거고요. 우리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할 거는 과거의 보유 수익률입니다. 자, 예상치가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투자를 했어. 투자를 해서 내가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는데 그럼 1년 그리고 2년 그리고 3년 3년이 지났다고 했을 때 이 3년 동안에 내가 보유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즉 과거 기간 수익률인데 결국은 1기간을 투자하든 2기간을 투자하든 3기간을 투자를 하든 이제 예를 들어서 2기간 투자를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의 수익률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 앞에서 계산한 방식과 똑같이 기초의 부 분의 기말의 부 빼기 기초의 부라고 계산합니다. 제가 이거 단일기간 수익률 여기 써놨는데요. 이거는 요 앞에서 제가 써놓은 수익률하고 정확하게 똑같아요. 분자는 수익, 분모는 기초투자액이라고 봅니다. 즉 한 기간별로. 그러면 1기간에서 2기간까지의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요 1기간에 투자한 금액 그리고 2기간 후에 그 증가한 금액, 투자 수익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단일기간 수익률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단일기간 수익률은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제 1년이 넘어가서 2년이 됐어요. 2년이 되면 그럼 2년 동안의 수익률을 과연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 2년 동안 즉 다기간을 보유하는 수익률 측정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요 3가지는 제가 우리 교재 375페이지 예시 1번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예시 1번에 보면 A회사의 주식을 첫째 해 초 10,000원에 매입하여 연말에 4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자, 이런 거 문제 계산할 때는요, 뭘 그리면 되냐면은 타임라인을 그려놓고 계산하면 편합니다. 자, 타임라인 그려볼게요.
타임라인 여기가 0, 1, 2라고 했을 때 첫 해 쪽에 10,000원에 매입했대요. 10,000원에 내가 샀으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고요. 연말에 400원의 배당을 받았대요. 연말에 400원을 배당을 받았는데 또 둘째 초에 동일 주식 1,600원을 추가 매입했대요. 아, 이게 왜 1,600원을 여기서 추가 매입한 거예요? 이때 시점에 주식이 얼마가 된 거죠? 1,600원으로 오른 거죠? 네, 1,600원으로 올라서 원래는 주식 한 주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 한 주를 더 매입한 거예요. 즉, 총 2주를 매입한 거죠. 2주 매입한 가격은 26,000원이죠. 그런데 둘째 해 말에 800원의 배당금을 받았대요. 아, 800원의 배당금을 받고 21,600원에 팔았대요. 아, 그러면은 21,600원에 판 게 나의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먼저 단일기간 수익률 먼저 계산해 볼게요. 단일기간 수익률. 단일기간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단일기간 수익률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제로부터 1시점까지의 수익률.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제로부터 1시점까지의 수익률. 네, 제로부터 1시점까지 수익률은 자, 투자 금액 얼마? 10,000원. 그 다음에 1기간 후에 수익 얼마? 수익을 계산하기 힘들면 그냥 400원. 배당금 받았죠? 그리고 이 주식의 주가가 얼마예요? 1,600원으로 올랐죠? 예, 1,600원 오른 거에서 기초에 투자한 10,000원을 빼면 되겠죠. 예, 요걸 빼면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저스트 10%가 나오네요. 예, 10%. 이게 제로부터 1시점까지 기간 동안의 단일기간 수익률입니다. 그러면은 1시점부터 2시점까지의 또 단일기간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쓸게요. 1시점부터 2시점까지 수익률은.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1시점, 요 시점으로 딱 끊어서 봤을 때 요 주가가 얼마예요? 1,600원 주고 내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예, 1,600원 주고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시점 후에 요 가격, 요 내가 받는 거 800원 배당 받았고 그 다음에 800원이 아니고요. 400원 배당 받았죠? 예, 400원. 예, 400원 배당 받았죠? 예, 400원 배당 받고 그 다음에 요 한 주 21,600원이면 이게 2주에 해당하는 건데 그쵸? 2주에 해당하는 건데 한 주에 해당하는 거는 1,800원이죠? 예, 1,800원이니까 예, 1,800원 마이너스 기초 투자 금액 1,6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요 수익률은 5.66%가 나옵니다. 예. 이게 단일기간 수익률이에요. 자, 이게 단일기간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술평균 수익률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술평균이라 함은 여러분 평균 예. 알죠? 평균이 뭐죠? 예, 많이 배웠죠? 여러 개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개수의 숫자로 나눈 게 평균이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산술평균은 이 두 개를 더해요. 10% 더하기 5.66% 더한 거에다가 이 값이 몇 개죠? 두 개의 값이죠? 관측치가 2로 나누면 예, 요게 바로 산술평균 수익률이고요. 산술평균 수익률은 그렇게 계산을 하면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예, 7.83%가 나옵니다. 예. 이게 바로 산술평균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평균 수익률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산술평균 수익률은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요. 산술평균 수익률은 시간 가중평균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예, 시간 가중평균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평균 먼저 할게요. 기하평균 수익률은 어떻게 하냐면요. 요 단일기간 수익률 있죠? 요 단일기간 수익률을 각각 곱해요. 산술평균은 더했는데 기하평균은 곱해요. 곱할 때는 앞에 뭘 더해요? 1 더하기 10%와 1 더하기
5.66%를 서로 곱한 다음에 요 개수가 몇 개죠? 2개죠? 2개니까 루트를 씌워서 합니다. 루트에서 빼기 1 한 개 기하 평균이에요. 그래서 요 기하 평균 수익률은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면 7.81%가 나옵니다. 7.81%.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간이 2기간이 아니고 뭐 3기간이 있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루트가 아니고 3분의 1승을 하면 되는 거죠.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요. 3분의 1승. 이게 만약에 기간이 4기간이다 라고 하면 뭐 당연히 4분의 1이겠죠. 이거 4번 곱하고 4분의 1승 한 다음에 빼기 1 마지막에 빼기 1 하는 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하평균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즉, 이 산술평균 수익률의 의미, 7.83%의 의미는 2년 동안 투자를 하는데 1년에 평균적으로 7.83%의 수익률을 얻는다라는 의미고요. 기하평균 수익률 7.81이라고 하면 1년에 평균적으로 7.81%의 수익률을 얻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숫자가 산술평균 숫자가 기하평균 숫자보다 더 크죠? 일반적으로 산술평균 수익률이 기하평균 수익률보다 더 큽니다. 항상 크냐? 항상 크진 않고요. 이게 같을 때도 있어요. 언제 같아요? 요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으면, 즉 10%라고 하면 산술평균 수익률도 10%, 기하평균 수익률도 10%,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검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수익률이라는 걸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뭐냐면요. 한번 먼저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뭐 말로 써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니까 여러분한테 이거를 풀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부 수익률 계산은 자,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현금 유출액은 뭐죠? 이 10,000원과 1,600원이 현금 유출액이죠. 현금 유입액은 400원과 800원과 21,600원이 현금 유입액이죠. 배당이고 나중에 처분 금액이니까. 그럼 먼저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는 이게 400이니까 1년도 말에 400이죠. 근데 400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이걸 한번 현재 가치로 땡겨야겠죠? 현재 가치로 땡기려면 1 플러스 R 이렇게 땡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2년 후에 현금 유입액이 얼마예요? 2년 후에 현금 유입액은 800 더하기 21,600이니까 22,400원이죠? 22,400원을 현재 가치로 땡기려면 한 번 할인, 2번 할인하죠? 2번 할인하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이죠. 제곱. 이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고요. 이쪽이. 그럼 이제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볼게요.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는 먼저 1년도 시점에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는 1,600원을 한 번 땡기죠. 그러니까 1,600원 1 플러스 R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얘가 또 현금 유출액이죠. 10,000원. 근데 10,000원은 지금 유출하니까 현재 가치로 땡겨도 그 금액 자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미래의 현금 흐름의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값을 만족하는 할인율, 요 R이 바로 뭐다? 내부 수익률에 해당이 되겠고요. 요 내부 수익률은 다른 말로 금액가중 수익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금액가중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R을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12%가 나오네요. 예, 7.12%. 예, 7.12%가 나오네요. 예. 그래서 숫자를 비교하면 산술평균 수익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 기하평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이런 순서대로 예, 수익률이 평가가 되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내부 수익률하고 기하평균 수익률을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수익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내부 수익률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517페이지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517페이지 문제 1번. 자,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답하시오. 기억, 주식 한 주가 T=0에서 5,000원에 매입되었다. 자, 이거 타임라인을 그려요. 타임라인을 그려서 생각을 하면 5,000원에 매입됐으니까 제로 시점에서 5,000원이 지출이 됐겠죠? 지출이 됐고 또한 한 주가 T=1에서 6,500원에 매입되었다. 6,500원에 또 매입되었대요. 6,500원에 매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배당금으로 200원씩 지급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200원 지급됐고 여기서는 400원 지급됐죠? 200원 곱하기 2주니까. 예. 여기서는 한 주만 보유했으니까 200원이 배당금으로 지급됐고 여기서는 2주 샀죠? 2주 샀으니까 배당금이 400원으로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위에 두 주가 T=2에서 7,000원에 팔렸다. 예, 7,000원에 팔린 거예요. 그러면은 7,000원 곱하기 2 해서 14,000원에 현금흐름이 발생한 거죠. 예. 그랬을 때 금액 가중 수익률은 얼마냐? 그럼 금액 가중 수익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가 서로 일치화 시켜주게 만드는 할인율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현금 유입액 먼저 볼게요. 현금 유입액은 이거죠, 이거. 전체 현금 유입액은 요 1시점 말에 200. 그 다음에 1 플러스 이건 한 번 할인하니까 R 더하기 요 2시점의 현금 흐름은 14,400원이죠? 예, 14,400원을 뭘로 나눠요? 1 플러스 R에 두 번 할인하죠? 두 번 할인하니까 제곱으로 나누고요. 이거와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 6,500원이죠? 6,500원을 1 플러스 R에 예, 한 번 할인하죠? 한 번 할인하고 그 다음에 5,000원 이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요 R을 계산하는 게 내부 수익률이고 이게 바로 금액 가중 수익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R은 18.02%가 나오네요. 예, 여기서 R을 계산하면 18.02%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산술평균 수익률에 따른 시간 가중 수익률은 자 산술평균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산술평균 수익률. 산술평균 수익률 계산하려면 각 기간별로 수익률을 계산한 후에 그 수익률을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산술평균 수익률이죠. 그러면은 요 시점의 수익률, 즉 여기를 지우는 게 낫겠죠. 예, 여기를 지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로부터 1시점까지의 수익률은 기초 투자 금액 얼마? 5,000원이죠? 5,000원인데 기말에 얼마가 됐죠? 이게 6,500원이 됐죠? 6,500원 마이너스 플러스 200원 200원만큼 또 얻은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000원 예, 요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34%가 나오네요. 34%가 나오고요. 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또 내가 얼마 주고 샀어? 6,500원 주고 샀죠? 6,500원 주고 샀는데 기말에 얼마가 됐어요? 기말에 200원이 됐죠? 배당 200원 받고 한 주당 또 7,000원이 된 거죠? 7,000원 마이너스 6,500 한 게 요 기간은 수익률이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다?
10.77%가 나옵니다. 10.77%가 나오고요. 그러면 산술 평균 수익률은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산술 평균 수익률은 여기 34% 더하기 10.77% 더해서 2로 나눈 게 산술 평균 수익률인데 그게 정답이 얼마냐면 22.38%가 나오네요. 요거 더하면 22.38%가 정답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에서는 금액 가정 수익률이 18.02%가 나왔고 이제 2번 문제는 22.38%로 산술 평균 수익률이 더 크게 나왔죠? 금액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 기간, 다기간 모형의 투자 수익률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저희 교재 몇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377페이지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리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했고 이제 투자 위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투자 위험. 투자 위험인데 우리는 먼저 개별 주식의 투자 위험을 공부를 해야겠죠? 투자 수익률은 지금 공부를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의 투자 위험.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잠깐 여기서 잠깐 한번 끊었다 갈게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